때는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는 스페인 군대 600명을 이끌고 아즈텍 제국의 수도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즈텍 군인들의 습격으로 병력의 3분의 2를 잃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2년 뒤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럽인들이 지니고 온 천연두가 아즈텍인들을 거의 절반 가까이 몰살시켰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쿠이틀라 우악이란 아즈텍 황제마저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군인들은 전염시키지 않고 아즈텍인들만 골라 죽이는 이 질병은 이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죠. 결국 아즈텍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고 코르테스는 뜻밖의 행운으로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에서 건너온 천연두는 중미 대륙 전역으로 퍼지면서 초창기 2천만 명에 달했던 이 지역의 인구는 1618년엔 약 160만 명으로 급감하게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끌었던 스페인 군대가 고작 168명으로 8만 명의 대군을 보유한 잉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 같은 전염병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잉카인들에겐 총, 칼, 말로 무장한 스페인 군인들도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상 잉카인들을 유린했던 건 전염병이었죠. 또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인 히스파니올라 섬에 콜럼버스가 도착한 1492년 무렵에 이 지역 인구는 800만 명에 달했는데 약 40년 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가 0명으로 줄어든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유럽인들이 지니고 있던 천연두, 홍역 같은 질병들이 신대륙 원주민들을 몰살시켰다면 왜 그 반대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신대륙 지역민들이 지닌 전염병 때문에 유럽인들의 대다수가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전염병과 인류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질병이 팬데믹으로 번지려면 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 탈 수 있는 숙주의 수, 즉 높은 인구 밀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때는 거주지를 자주 옮겼기 때문에 세균이나 기생충 등이 우글거리는 곳을 훌쩍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렵사리 일궈놓은 농경지를 버리고 정착촌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농사를 위해 수로를 만들면서 물을 통해 전염되는 콜레라 같은 질병들이 확산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농경사회가 먼저 정착된 유럽 지역은 신대륙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더 노출되기 쉬웠죠. 물론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중 면역력을 지닌 일부는 살아남아 대를 이어나가고 이 면역 시스템은 후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듯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질병에 노출된 덕분에 각종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됐고 반대로 신대륙 지역은 농사의 정착이 늦고 인구 밀도가 적었기에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퍼질 기회도 또 지역민들이 면역력을 갖출 기회도 적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대륙의 인구 밀도가 낮았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도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최대 30만 명에 달했고 다른 문명의 주요 도시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로를 이용해 농사도 지었죠. 그리고 만약 신대륙의 인구 밀도가 턱없이 낮았다면 유럽인들이 몸에 지니고 온 전염병이 신대륙 전역에 그토록 빠르게 퍼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즉 단순히 인구 밀도 때문에 유럽 지역에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섣불리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럽 대륙은 전염병이 득실득실한 곳, 반대로 신대륙은 전염병이 거의 없는 깨끗한 곳으로 만든 걸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지목한 전염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가축이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될 무렵 유럽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민들은 양, 염소, 소, 돼지, 말 등 10종이 넘는 동물을 가축화하는 데 성공했죠. 반면 남북 아메리카 지역은 미국 서남부의 칠면조, 안데스의 라마와 기니피그, 남아메리카의 사양 물오리, 아메리카 전역에 서식하는 개까지 고작 5종의 동물만 가축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많고 적음이 전염병 창궐에 있어 왜 중요한 걸까요? 그건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대부분 가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살아온 병원균들은 숙주인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번식을 이어나갈 정도로만 숙주를 적당히 괴롭힐 뿐이죠. 즉 병원균과 인간의 면역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 진화하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나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그렇죠. 하지만 가축으로부터 온 병원균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가축과 인간은 면역 시스템이나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들이 달라 가축에 자리잡은 병원균이 사람에게 감염되기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인간이 가축과 가까이 지내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병원균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종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결국엔
인간에게 감염돼 신종 전염병이 됩니다. 원래는 소에게만 감염되는 우역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홍역 바이러스로 된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병원균이 종간 장벽을 뛰어넘게 되면 숙주와 균은 서로 타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면역계가 낯선 신종 병원균에 과민 반응을 해서 과잉염증 반응, 즉 시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죠. 소에서 온 홍역, 결핵, 천연두, 낙타에서 온 메르스, 조루에서 온 인플루엔자, 돼지에서 온 돼지열병 등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대체로 가축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유럽 지역을 전염병의 병참기지로 만든 진짜 원인은 다양한 가축 사육이었고 가축 덕분에 유럽인들은 병원균이란 뜻밖의 선물을 얻은 거죠. 반면 아메리카 신대륙은 가축 농장이라고 해봐야 고작 나마를 소규모로 키우는 수준이었으니 애당초 전염병이 창궐할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왜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 지역에 가축화할 동물이 많았던 걸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원래 환경이 그랬어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유럽인들이 더 우월해서 야생 동물들을 가축으로 잘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저 유라시아 지역엔 가축화의 조건을 갖춘 소, 양, 말 같은 동물들이 많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가축의 조건, 예를 들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을 먹이로 하고 빨리 성장을 하며 성질이 온순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민하기 짝이 없는 아프리카의 가재를 가축화할 수 있었을까요?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아메리카 들소나 회색곰, 아프리카의 하마가 가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금 상태에서는 절대 번식하지 않는 치타 역시 가축으로는 탈락일 겁니다. 번식 주기가 15년이 넘는 고릴라나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또한 다이아몬드 박사는 13,000년 전 신대륙을 활보했던 대형 포유류들이 급작스레 멸종한 것도 신대륙에 가축화할 동물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죠. 이렇듯 그저 운 좋게 가축을 확보한 유럽인들은 가축을 농사에 활용해 마을의 생산량을 급속도로 늘려나갈 수 있었고 잉여 식량 덕분에 마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기술자, 상인 같은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인력들은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물자를 들여와 마을을 더욱 발전시켰고 마을의 규모는 점점 커져 큰 도시가 되고 이는 다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쌓아올린 기술과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침략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축으로부터 얻은 균이란 신무기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정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 당시 가축들의 서식지가 정반대였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혹시 정반대의 역사가 펼쳐지지는 않았을까요? 인류 문명의 불평등이란 수수께끼를 지리, 환경 등 과학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총균쇠에는 역시 이 문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